네, 이번에 살펴볼 팀은 지난 시즌 NFC 북부지구 우승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팀이다라는 평가는 있긴 했었지만 이 정도로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라는 게 이제 시즌을 끝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느낌이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칩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제 왕조를 건설한 것 자체는 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만 예상치보다 가장 잘한 팀이 누구냐 하면은 그거는 라이언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칩스 팬 이상으로 어쩌면 더 행복했던 한 시즌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팬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지난 시즌의 기록에 대한 뭐 의미를 조금만 살펴보면 2022 시즌에 사실 5년 만에 5할 승률 이상을 달성하면서 좀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이제 지난 음, 시즌에 이제 그 결실을 어느 정도 맺었죠. 한 절반쯤 맺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3년 이후에 첫 번째 지구 우승, 그리고 1991년 이후에 첫 번째 플레이오프 승리라는 정말 오랫동안 뭐 달성하지 못했었던 이제 그런 업적들을 이제 이뤄냈고, 음. 이제는 뭐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슈퍼볼 진출, 그리고 첫 슈퍼볼 우승 반지에도 예, 좀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2개 팀 중에 슈퍼볼에 못 가본 팀이 딱 4개입니다. 브라운스, 라이언스, 제규어스, 텍산스 이렇게 네 팀인데 제규어스나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창단된 지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팀임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뭐 두 팀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나머지 두 팀은 글쎄요. 이 긴 역사 속에서 슈퍼볼 진출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AFC의 브라운스, NFC의 라이언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리그를 대표하는 약체 이미지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팀들이죠. 예, 근데 브라운스도 사실 최근 몇 년 전에 플레이오프에서 꽤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서 또 팬들을 열광시켰던 시즌이 있었고 이제 라이언스가 이제 그 바ton을 좀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사실 1930년부터 리그에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클래식한 이제 역사가 오래된 팀입니다. 그리고 슈퍼볼 이전 시대에는 한 네 번이었나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우승을 또 차지했었던 명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1957 시즌 우승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뭐 우승컵 이런 것과는 이제 좀 거리가 멀었던 라이언스였는데 음. 오랜만에 그 간절한 소원을 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라이언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보통 이렇게 좋은 성적을 한번 내고 나면 그 코디네이터들을 다른 팀에서 이제 빼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주요 코칭 스태프들의 변화가 없어서 다행인 라이언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NFL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핫한 코치가 누구냐 하면은 아마도 이 라이언스의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팀의 감독으로 가는 것이 더 정배인 상황이었는데 이 벤 존슨이 라이언스 잔류를 선택을 하면서 라이언스에게는 그거 자체가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댄 캠벨 감독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워낙 두텁고 또 라이언스에서 이룰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 존슨과 뭐 제러드 고프 이제 뒤어 이야기할 대부분의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의 핵심 선수들이 대부분 지금 잔류를 해 있기 때문에 라이언스의 어떤 공격의 코어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난 시즌에 경기당 전진 야드가 3위고 득점이 5위였으니까 워낙에 이제 좋은 오펜스를 구축을 했었던 라이언스고 그게 이제 올 시즌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 제로드 고프가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2억 1,200만 달러 받으면서 이제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1년 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향 5년 동안 또 라이언스에서 뛸 예정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로드 고프가 1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램스에 지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뽑힌 이후에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죠. 션 맥베이 감독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RPO 붐을 일으키면서 또 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돌풍을 일으켰었던 당시 램스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로드 고프의 파괴법이 좀 등장을 하면서 제로드 고프가 좀 평가절하를 당했고 결국은 이제 매튜 스태포드와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라이언스로 건너와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좀 절치부심하고 어 뭔가를 보여줘야 됐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반등에 성공했고 결국은 이제 연장 계약까지 따내는데 성공했다는 부분은 좀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램스 시절에 잘하던 때에도 션 맥베이의 어떤 시스템 발이다 이런 소리를 사실 좀 많이 들으면서 고프의 개인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언스로 트레이드 될 때만 해도 사실 저희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뭐 팬들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고프의 그냥 연봉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언스가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고 아마도 이제 브릿지 쿼터백으로 쓰면서 새로운 이제 쿼터백을 찾는 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평가를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프가 그대로 이제 라이언스의 뿌리를 박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램스에서 한 번, 라이언스에서 한 번 이런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이제는 고프의 커리어를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설령 앞으로 좀 뭐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프의 전체 커리어를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음, 정도의 어떤 자신의 이력서에 좀 굵직한 이력들을 많이 새겨 넣었다라고 저는 좀 인정을 좀 해주고 싶고 현재 이제 고프의 캡스페이스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앞서 이제 연평균 5천만 달러 이상의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2,700만 달러 그리고 내년은 3,200만 달러를 지금 이제 부담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캡스페이스가 남아 있지만 올해와 내년까지는 전체적인 로스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이 고프를 쓸 수가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라이언스에게는 이제 슈퍼볼 진출 혹은 우승을 위한 이 골든타임이 2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뭐 계산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머지 뒤쪽 계약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음. 지금 라이언스가 달릴 타이밍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지난 시즌 워낙 좋았죠. 이 데이빈 몽고메리와 자미르 깁스 듀오가 이제 서로 역할을 잘 나눠 가지면서 활약을 했었는데 음, 두 선수 각각 1000 스크리미지 야드, 그다음에 두 자릿수 터치다운을 해냈어요. 그러면서 리그 원투 러닝백의 어떤 시너지, 뭐 역량의 합 이런 걸로는 거의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몽고메리도 이미 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깁스는 뭐 1라운드에 뽑은 신인이었기 때문에 5년차 옵션까지 생각하면 27 시즌까지는 사실은 큰 어떤 연봉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라이언스의 러닝백 쪽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유망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의 기록을 보면 깁스가 182회, 몽고메리가 219회 러싱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두 선수 모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체력을 안배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최고의 활약, 최고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이 아몬라 세인 브라운이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뭐 1,5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리그 리시빙 야드 3위에 올랐었던 음, 아몬라 세인 브라운이었는데 뭐 그에 걸맞는 또 연장 계약을 맺었죠. 4년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7,700만 달러의 보장으로 대형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 리시버들이 많은 금액을 받는 그런 이제 계약의 트렌드를 감안하고 보면,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싸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저렴한 계약이에요. 음. 사실 이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이
이 라이언스 리빌딩의 어떤 좀 상징적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아마 지난 시즌 뭐 리뷰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이 2021년에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브래드 홈즈 단장 그리고 이제 댄 캠벨 감독 체제의 첫 시즌 첫 드래프트였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이 4라운드에 이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을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금 정말 잘 자라서 팀의 프랜차이즈를 책임지는 넘버원 리시버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 음. 자체가 정말 대박이었죠. 근데 뭐 그동안에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또 쓸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과 좀 긴 시간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출은 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고 어쨌든 FA가 되기 전에 미리 연장 계약을 통해서 잘 잡아뒀다는 생각입니다. 리시버한테 연간 3천만 달러를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리시버들이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그 금액을 보면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가격이다. 뭐 완전 염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싸게 잡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몰라 세인 브라운의 계약 역시도 올해 500만 달러, 내년에 1,4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를 잡아먹으니까 자, 큰 금액은 역시나 계약 후반부로 밀어놨거든요. 지금 이제 어, 향후 2년 정도 안에 쇼부를 보겠다. 뭐 약간 요런 계약으로 좀 보여지죠. 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리시버들의 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눈에 띄는 영입 소식은 사실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조시 레이놀즈가 팀을 떠난 것이 좀 언급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사실 레이놀즈가 뭐 정규 시즌과 디비저널 라운드까지만 해도 뭔가 팀에서 요구하는 기대치 정도는 좀 해줬던, 그러니까 나름 준수한 활약을 해줬던 리시버라고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 나이너스와의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이 결정적인 두 번의 드랍을 하면서 이제 팀이 역전패를 하는 좀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여론도 안 좋았던 것 같고 팀 내 음. 입지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재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FA 시장에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라이언스의 뎁스 차트를 보면 아몰라는 뭐 부상만 없다면 확실한 자원이죠. 그래서 결국 아몰라의 뒤를 누가 받쳐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제이미슨 윌리엄스가 키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그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이제 지금의 아몰라 세인 브라운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드래프트를 했던 음, 선수였죠. 그랬는데 이제 부상도 있었고 스포츠 도박 규정 위반을 또 저지르면서 이게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을 또 보여주질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올해가 이 제이미스 윌리엄스의 3년차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으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거든요, 본인에게도.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올해가 이제 사실은 이제 팀에게도 이 선수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수 본인에게도 올 시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이미스 윌리엄스와 함께 지난 시즌에 이제 이 칼리프 레이몬드가 또 그 뒤를 좀 받쳐줬었는데, 레이몬드 역시도 이제 조시 레이놀즈가 빠진 만큼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돌아오겠죠. 뭐 이 두 음. 선수가 조금 더 역할을 나눠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올해도 또다시 존재감이 미미하다면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제 5년차 옵션에 대한 실행을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뭐 4년 만에 이제 팀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뭐 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음, 이런 점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타이텐드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데뷔를 했는데 곧바로 900야드 가까이 그리고 음, 10개의 터치다운을 잡아내면서 곧바로 프로볼까지 선정된 이 샘 라포르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넘버 투 리시빙 옵션 역할을 이 라포르타가 지난 시즌 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TJ 호킨슨의 어떤 이적을
곧바로 이 라포르타가 완벽하게 메워냈다. 예, 그런 음, 부분이 라이언스의 어떤 성공 비결 중에 하나였는데 이 라포르타가 이제 2년차 징크스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예, 올해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자원입니다. 네. 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제이미스 윌리엄스까지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또 리시빙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라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라인에도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파네이설 선수와 4년 1억 1,2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계약까지 더해서 2029년까지 일단 라이언스 소속으로 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NFL 역사상 오펜시브 라인맨의 계약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썰의 커리어를 좀 살펴보면 일단 지난 시즌에 프로볼, 그다음에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될 정도로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고 이제 4년 차를 맞는 아주 젊은 선수인데 데뷔 후에 이렇다 할 큰 부상이 없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최근에 퍼포먼스 좋았고 그다음에 부상도 크게 없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 큰 돈을 받을 만한 모든 그 체크리스트를 뭐 완수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라이언스 입장에서도 큰 지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레프트 태클이 아닌 라이트 태클이 이 정도의 계약을 받았다라는 것이 조금 놀랍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월의 계약도 앞서 이제 고프,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과 또 유사한 형태예요. 그래서 올해 800만 달러, 내년에는 950만 달러로 이제 큰 스페이스를 잡아먹지 않는 계약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 고프, 아몰라, 파네솔 이 세 명의 핵심 자원을 잡은 것도 뭐 인상적인 소식이지만 일단 첫 2년의 캡 스페이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놨다. 네, 이 음,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뭐 레프트 태클 테일러 데커라든지 센터 프랭크 레그나우 뭐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있고 지난 시즌에 라이트 가드로 뛰었었던 그레임 글라스고가 이제 3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고 지금 레프트 가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조나 잭슨이 램스로 떠나면서 라이언스도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있었죠. 음, 그리고 이 글래스고가 옮긴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가 이제 오히려 이제 비게 됐는데 이 레이븐스에서 지난 시즌에 뛰었었던 이 케빈 자이틀러 이 굉장히 베테랑 선수를 1년 6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이틀러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굉장히 노장이기는 하지만 데뷔 이후에 꾸준히 이 패스 블락의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이제 들어왔었고, 음, 지난 시즌에 뭐 무려 12년 차였는데, 그때 또 데뷔 첫 프로볼에 선정이 될 정도로 여전히 이제 기량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나 잭슨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지만, 이제 적어도 올해만큼은 이제 큰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좋은 대체자를 영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라인을 통째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리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평가거든요. 사실 이 오펜시브 라인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그 탑3 안에 들어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오라인인데 저희가 매번 이제 제로드 고프 얘기를 할 때 이 선수는 오라인만 단단하게 받쳐져 있으면 거의 S급 쿼터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고프에게 중요했을 텐데 역시나 올 시즌도 라이언스의 오라인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올 시즌도 어, 공격팀이 지난 시즌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상 변수만 없다면 그리고 이 넘버 2, 넘버 3 리시버 자원에서 조금만 더 이제 폼이 올라온다면 뭐 라이언스의 오펜스는 이렇다 할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음,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 반면에 사실 이제 수비 쪽에는 좀 변화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 라이언스도 몇 가지 움직임을 좀 가져갔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에이단 허친슨이라는 또 걸출한 선수가 코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를 받쳐줄 선수들이 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일단 근데
DJ 리더와 2년 2,7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마커스 데이븐포트와 1년 6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뭐 DJ 리더는 뭐 준처급의 디펜시브 태클 역할을 몇 년 동안 쭉 리그에서 해왔던 선수였고 마커스 데이븐포트 선수는 사실 뉴올리언스에서 2021년에 좀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사실은 지금은 폼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이 선수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데려온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이제 바이킹스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한번 또 재기에 도전을 했었는데 4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건강적으로도 조금 문제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음,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이름값에 비해 좀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크게 어떤 전력의 상수라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존 코민스키라든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팀에 일부 또 남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정 안 되면 다시 뭐 롤백을 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일단 데이븐 포트가 고점을 한번 좀 보여준 적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투자를 해본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라이언스의 몇 가지 없는 고민거리 중 하나가 세컨더리죠. 어, 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왔었던 라이언스의 세컨더리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코너백 쪽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도 라이언스가 패싱 야드 허용 쪽에서는 정말 리그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성적에 좀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일단 템파베이에게 3라운드 픽을 내주고 칼튼 데이비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라운드 픽 2장을 받았는데 사실 뭐 칼튼 데이비스가 커리어 내내 전경기 출장이 한 번도 없는 선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있는 자원들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데이비스에게 미안한 수준이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4번 픽으로 코너백 테리온 아놀드 선수를 뽑으면서 양쪽의 코너를 채웠습니다. 데이비스가 이제 늘 좀 부상을 달고 있었던 선수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즌 아웃이 막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경기 언저리 10에서 15경기 사이는 이제 늘 좀 출전을 계속해서 해왔던 선수기 때문에 일단 필드에 나설 수만 있다면 뭐 지난 시즌까지 라이언스에 있었던 선수들보다는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올해 드래프트가 또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는데 그 자신들의 이제 팀에 오게 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팬들이 더 큰 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줬었죠. 그래서 테리온 아놀드가 이제 그러한 엄청난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드래프트가 됐는데 이 선수는 이제 183cm, 90kg의 이제 굉장히 탄탄한 피지컬, 그다음에 이제 긴 팔을 가지고 있고 뭐 스피드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리시버에게 좀 빠르게 따라붙는 장점들이 있다. 예, 이런 평가들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소화할 수 있는 코너백이다라는 네, 그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어, 금지 하나 있죠. 제프 오쿠다라고. 뭐 이 선수가 사실은 1라운드 전체 3번 픽으로 뽑혀서 정말 대실패를 했던 선수긴 했었는데 뭐 지금 사실은 꼭 채워야 되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지명을 한 건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도 이 CJ 가드너 존슨이 다시 이글스로 돌아가면서 좀 공백이 생기기는 했지만 어차피 지난 시즌 라이언스에서는 부상 때문에 거의 경기를 뛰지를 못했던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음, 뭐 지난 시즌과 비교한다면 큰 전력 이탈이라고 이제 보여지지는 않고 3년차 커비 조셉이라던가 2년차를 맞는 이제 브라이언 브랜치 굉장히 젊은 세이프티 듀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쪽은 이제 크게 보강에 대한 니즈는 없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의 강력한 오펜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라이언스고
올해 이제 수비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대권 도전을 해야 될 타이밍인 건 맞아요.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지난 시즌과 달라진 스케줄이죠. 이제는 지구 우승팀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강력한 모습을 강팀들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강팀들을 상대로도 정규 시즌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올 시즌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의 어떤 견제 이런 것들도 좀 라이언스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음, 이제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이제 누구나 라이언스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뭐 분석도 더 치밀하게 들어올 것이고 이제 라이언스 선수단 자체에도 우리가 한번 뭐 부딪혀 보자, 좀 벽을 깨보자 이런 마인드로 지난 시즌 임했다면 올해는 이제 약간 좀 지켜야 된다. 이제 지난 시즌에 자신들이 이뤄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팬들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구 우승 정도로는 이제 그렇게 뭐 큰 칭찬을 받기가 어렵다. 지난 시즌에 워낙 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담감을 좀 이겨내는 연습이 과연 잘 되어 있을 것이냐.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 지난 시즌의 성공의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경험치까지 다 쌓았느냐를 한번 올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북부지구 네 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이제 AFC 북부지구 네 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